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에서 했듯이 태양광 발전은 상당히 무궁무진한 우리가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차세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미리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기능사지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풀어드린 문제는 산업기사 기사 수준의 문제들을 추려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능사뿐만 아니라 산업기사 기사까지 도전할 수 있게끔 문제 구성이 되어 있고 해설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을 갖고 잘 풀어주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여태까지도 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얼마 이게 2013년도에 물론 그 전에도 있었는데 2013년도부터 막 이렇게 활성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기사 기사는 2013년도에 처음 해서 제가 처음 동영상 강의를 찍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의 어떤 문제들을 어려워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유형의 어떤 패턴들이 잘 나온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를 풀 때 거기서 응용되는 문제들을 몇 개 풀어드릴 거고요. 그런 문제에 응용되는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합격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강의의 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평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60점을 넘냐 안 넘냐, 즉 합격이냐 아니냐로 판단되는 겁니다. 뭐 70점을 맞는다, 80점을 맞는다, 90점을 맞는다, 좋죠. 좋은데 저는 합격할 수 있는 선까지 맞춰드린다는 거죠. 왜? 100점보다는 80점을 지향합니다. 80점보다는 70점을 더 지향합니다. 왜? 2차 시험을 따로 그 시간에 따로 준비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2차까지 같이 준비하는 이번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나가볼 건데, 문제를 나갈 때 제가 문제보다는 해설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문제를 읽고 해설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앞에 와서 다시 한번 문제 푸는 형식으로 모든 수업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나가볼까요? 자,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자, 태양광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태양에너지의 이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용되고 있다. 직접적인 이용과 간접적인 이용이 있습니다. 이 중 간접적 이용하는 방식으로 틀린 게 뭐냐, 맞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직접적인 방식과 간접적인 방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를 다 가보니까, 자, 태양에너지 이용 측면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게 있다 그랬어. 그럼 직접적인 건 뭐야? 광합석에 대한 게 있어. 그래서 식물과 바이오매스. 자, 이 바이오매스는 우리가 뭐야? BT라고 하는 거 있죠. BT. 바이오 테크놀로지. 여러분 IT, 정보기술, NT, 나노기술.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BT, 인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인체에 대한, 또 인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식물이나 뭐 이런 바이오, 그다음에 정보기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NT, 나노, 초소형. 그래서 이 광합석은 바이오매스라는 말은 뭐냐면,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이 인체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식물에 대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빛, 조명과 광학전지, 그 다음에 열, 태양열 발전과 난방. 태양광하고 태양열은 다릅니다. 지금 태양의 에너지 측면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보면 온도차 발전과 수력, 풍력 발전이 있다는 거죠. 간접적인 발전이. 그래서 여기서 또 시험 문제 나올 게 있다는 거죠. 간접적인 방법으로 맞는 것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맞는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거는 우리 태양에 관한 게 많은 거야. 태양, 빛과 열. 간접적인 거는 이제 바람, 그러니까 물에 대한 거, 그죠? 그다음에 이제 수력 보면 이제 담열이라 해서 온도차나 이런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차이의 발전, 이런 걸 간접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와서 딱 보니까 틀린 거 고르라는 거잖아. 간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거, 틀린 거. 자, 수력, 광합성, 온도차, 풍력. 물과
그 다음에 바람, 그 다음에 온도 차이의 발전. 그죠? 그러니까 아닌 거로 했으니까 정답은 광합성. 광합성은 직접적인 이용과 관계가 있는 거죠. 시험 문제에. 우리가 봤듯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될 것이다. 그죠? 자,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 이거죠. 태양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가로를 전기를 발생시켜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로 물을 데워 증기를 만들어내고 이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태양열 발전, 그리고 태양열로 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급탕 시스템 등의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답은 뻔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딱 봐도 뭐 답은 뻔해요. 예문 보면 태양광, 태양열, 태양전지, 솔라 시스템. 뭐 답은 뻔합니다. 태양에너지를 일반적인 뭐뭐로 전기를 발생시킨대. 자, 그러면 한번 해설을 봅시다. 태양에너지는 일반적으로 태양전지를 전기로 발생시켜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과, 그래서 정답은 뭐야? 태양전지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산업기사나 기사 이론을 보시면 이 태양전지에 대해서 또 아주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이 태양전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로 물을 데워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로 터빈을 돌리면 터빈에서 이제 터빈의 속도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지죠. 이런 거를 우리가 태양열 발전, 그리고 태양열로 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급당 시스템, 즉 물을 데펴주는 형태로 이용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태양광이 있고요, 태양열이 있습니다. 이 광은 우리가 빛을 이용한 겁니다. 태양빛, 빛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전기를 생성하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태양열은 전기를 생성하는 것보다도 이 태양의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물을 급탕시설, 그래서 급탕 시스템들을 많이 쓰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저희 집이 제일 처음에 1996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정부에서, 제가 고향이 인천인데 정부에서 이제 태양열로 하면 친환경이라고 해서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근데 저희 집이 지금도 태양열을 쓰는데 그때 한 5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한 300만 원 지원돼서 한 200만 원에 쓰고 있는데 물이 너무 빵빵 잘 나요. 뜨겁게. 근데 이제 이게 오래돼가지고 요즘에 좀 고장 났는데 수리를 좀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직 새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태양열은 이 물의 온도를 조정해서 집안을 따뜻하게 해주더라고요. 이제 보일러가 이렇게 물을 데펴주는 거지 않습니까? 기름으로 이렇게 데펴주거나 전기로 데펴주는 건데, 저희는 태양열로 해놔가지고 태양열이 사시사철 계속 돌아가니까 온수 뭐 진짜 겨울에는 끊임없습니다. 뭐 이거 전기세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기름값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그때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에 의한 거와 광에 의한 거의 사용 용도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 뭐로? 태양전지로 전기를 발생시켜 이용한다. 태양에너지 일반적으로 태양전지로 이용해서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태양전지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에 도달되는 형태로 맞는 거 골라라. 맞는 거.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자, 지표면이가 땅에 도달되는 형태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태양 복사 에너지 지표면에 도달되는 형태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대기권, 우리 지구권 밖에, 지구 밖에서 산란, 굴절, 평광되지 않고 지표면에 곧바로 도달되는 직사광선인 방향성을 갖는 직달일삭, 직접적으로 온다 이거야. 그래서 beam of direct radiation. 그래서 우리 어디 거표지 보면 뭐라고 나있어? 이 제품은 직사광선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 안 써 있는 제품이 거의 없어요. 다 직사광선에 유의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 광선이 워낙 세니까.
그래서 그 제품이 손상될 수가 있으니까. 뭐 먹는 음식에도 그게 써 있을 거고 이 컴퓨터나 뭐 이런 전자제품들도 직사광선을 피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직사광선을 우리가 뭐라 그래? 직달일사라고 해. 직접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태양광선이. 그러니까 직사광선의 온도는 엄청납니다. 파괴를 일으킬 수 있고 식품에 대한 부패를 더 빨리 진행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직달일사라는 말을 알아두셔야 돼요. beam or direct radiation. 그래서 직달일사. 무슨 영화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직달일사 뭐 이러니까 그죠? 좀 그래서 직사광선을 직달일사라고 얘기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지표면에 곧바로 도달되는 거. 그다음에 지구의 대기권은 수분, 공기 입자, 공해 물질에 의해서 산란된 형태의 무방향성 복사 에너지인 산란일사. 그래서 diffuse radiation 이렇게 얘기하죠. diffuse radiation. 그래서 직달일사와 산란일사가 있는데 산란이라는 거 이렇게 퍼지는 거야. 딱 내가 10을 딱 주면 10이 딱 도달하는 게 아니라 12, 1, 2, 1, 2 이렇게 해가지고 막 퍼져나가는 현상을 산란이라고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산란일사가 있다는 거야. 지구의 대기권 수분, 공기 입자, 공해 물질에 의해서 이런 공해 물질이나 이런 공기 입자나 수분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쭉 가다가 퍼지는 거야. 이런 걸 산란일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에 도달되는 형사는 직달일사와 산란일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맞는 거 고르라는 건 맞는 거 그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에 도달되는 형태를 맞는 거. 제가 맞는 거 틀린 거 하면 X 긋거나 이렇게 동그라미 긋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문제 잘못 읽어서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그라미 그는 거예요. 지금 문제 세 문제 풀었는데 지금 졸렸다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잘 봐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면 해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뭐냐 이런 거죠. 맞는 게 뭐냐. 그래서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대기권의 산란, 부전, 편강되지 않고 지표면에 곧바로 도달되는 직사광선 방향성을 갖는 직달일사. 이게 맞네요. 이거 맞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볼까요?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대기권 산란, 편강되지 않고 지표면에 도달되는 직사광선 방향을 갖는 게 산란일사가 아니라 직달일사지. 이게 잘못된 거지. 맞는 거 고르랬으니까 정답이 1번인 것 같아요. 읽어봅시다. 지구의 대기권의 수분, 공기 입자, 공해 물질에 의해 산란된 형태의 무방향성 복사 에너지를 산란일사라고 얘기한다. 이것도 맞는데 무방향성 그죠? 산란일사. 이것도 맞네요. 이것도 맞아요. 요거는 뭐 직달일사라고 틀렸네. 그러니까 이건 답은 1번, 3번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두 개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본 겁니다. 맞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하나로 이제 줄여야 되겠죠. 문제를. 그래서 어쨌든 1번, 3번이 다 맞는 겁니다. 두 개를 답으로 제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맞는지 1번, 3번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두 개.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 때 답이 두 개짜리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란일사와 직달일사에 대한 내용이 1번하고 3번 두 개 다 맞는 부분이니까 1, 3번 어떤 걸 체크해 주셔도 맞는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에도 직접 이런 게 나와요. 이런 오류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뭐 개그 프로처럼 당황하지 말고 1번이나 3번을 체킹을 하시면 두 개 다 맞는 게 됩니다. 어떤 걸 체크하셔도. 이런 경험도 제가 하나 해드리려고 일부러 1번하고 3번 정답을 두 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막 1번이 답이냐 3번이 둘 다 답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1번하고 3번 찍으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1, 3 둘 중에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 3번 다 맞습니다. 이거 보고 애매하다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찍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대기권에 흡수되는 에너지 법칙을 뭐라 하는가 이렇게 법칙을 뭐라 하는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우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보우거의 법칙. 보우거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맑은 대기상, 맑은 하늘 상태에서
태양광이 지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대기권에서 흡수되는 에너지에 따른 법칙을 우리가 버거 법칙, 흡수되는 거. 그래서 IB는 IOE, 그다음에 마이너스 KM이 되더라.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그대로 앞에 오면 IB는 뭐예요? 대기권 밖의 태양의 일사량. 대기권 밖에서. 그러니까 대기권 밖에서의 일사량과 대기권 안에서의 일사량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IO는 표면상 태양 일사량, K는 광 흡수 상태, M은 공기 질량비. 거의 공기 질량비는 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제가 중요한 거는 노란색으로 하는데 잘 안 보니까. 공기 질량비는 일로 놓고 볼 수 있는데 그 대기권 안에 들어와서 공기 중의 질량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가 있겠죠. 뭐 여기 지금 여기에 있는 공기 질량과 밖에 있는 공기 질량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다 2일 정도로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몇 번을 놓고 볼 수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예, 요거 IB는 IO2-KM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셔야지만 보고의 법칙, 대기권에서 흡수되는 에너지 법칙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오네요. 수평면 총 일사량에 대한 경사면 총 일사량의 비율, 경사면 총 일사량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평면 총 일사량과 수직면 총 일사량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봐야 되냐, 총 일사량의 비율을. 자, R이 우리가 이제 수평면 총 일사량에 대한 경사면의 총 일사량 비율인데 I분의 IT가 됩니다. 자, 그러면 I라는 건 뭐야? 수직면의 직달 일사량. 수직면의 직달 일사량. 바로 쏘이는 태양광 양. 그 다음에 경사. 약간 경사진 경사면의 총 일사량.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서 예문을 보니까 I는 수직면 직달 일사량, IT는 경사면 총 일사량, K는 수직면의 직달 일사량이다. 그래서 우리가 R을 구하는 거죠. R이 뭐죠? 수직면 총 일사량에 대한 경사 총 일사량 비율을 R로 놓고 보는데 R은 수직면의 직달 일사량분의 경사면의 뭐죠? 경사면의 총 일사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I분의 IT,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 자, 공식들은 자, 수직면 내 직달 일사량, 뭐 경사면 내 총 일사량, 이거는 제가 거의 다 비슷하죠. 요 내용은 비슷한데 요걸 해야 되니까 요게 틀린 거죠. 요게. 그래서 정답은 4번. 여기 내용들이 요 이제 1번, 2번, 3번은 틀렸죠. 요게 4번이 정확히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경사면의 총 일사 비율은 4번. 수직면 내 직달 일사량분의 경사면의 총 일사량이 되겠습니다.